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때 온실안의 화초처럼 자란 저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대저택에 잔디가 양탄자처럼 잘 정돈된 넓은 마당,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로 빽빽한 정원까지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봄직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집이 워낙 크다 보니 저를 어릴 때부터 봐주던 유모경 가정부와 주방보조, 경호원, 정원사, 기사까지 집에 기거하는 직원이 5명이 넘었습니다. 아빠는 재화회사를 크게 하셨습니다. 연예인들과 모델들이 아빠 회사 구두를 이용하면서 유명세를 타서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때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제화 장인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익힌 노하우로 한국으로 돌아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재화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회사에 입사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아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엄마는 연예인이 되려고 기획사 오디션까지 봤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부모님의 설득으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구두 디자이너다 보니 저희 집엔 엄마 전용 구두방이 따로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유리 진열장엔 엄마가 직접 디자인한 구두와 명품 구두가 사방 벽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오후에 바이어와 미팅 있으니까 레드 명품 하이힐이 좋겠네? 여보, 아직 멀었어? 오늘 오전에 나 회의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다 됐어요. 구두만 신으면 돼요. 오늘은 좋은 기운이 필요해서 레드로 신었어요. 어때요? 예뻐요? 이거 당신이 디자인한 구두네. 연예인 누구더라? 시상식 때 이 하이힐 신어서 엄청 유명해졌잖아. 그게 다 제가 판을 짠 거라고요. 당신은 내가 그냥 디자인만 하는 줄 알죠? 제가 얼마나 셀럽들을 만나면서 영업하는데요. 다들 남편이 대표니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라고 하는데 전 그거 싫거든요. 제가 만든 구두를 더 많은 사람이 신고 예쁘다고 해주면 그걸로 삶의 활기를 얻어요. 단순히 돈을 떠나서 성취감이죠. 당신의 프로페셔널한 이 모습에 내가 반한 거잖아. 어? 연애할 때는 내가 예뻐서 좋다면서요? 아주 예쁜 데다 일도 잘하니 여자 놓쳐선 안 되겠다 그런 거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복덩이가 왔는지 항상 고마워. 서로에게 끔찍한 부모님은 기사가 모는 세단 승용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항상 엄마 아빠는 바빠서 밤늦게 오는 날이 많았고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유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 보는 얼굴도 유모였어요. 우리 공주님 잘 잤어요? 한이야, 어서 일어나서 양치하고 학교 가야지. 아줌마, 엄마는 벌써 출근했어요? 요즘 새 제품 출시한다고 많이 바쁘신가 봐. 아, 그렇구나. 난 엄마가 주말만이라도 쉬면서 같이 백화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면 좋겠어요. 나 갓난아기 때도 유모가 나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며 키웠다면서요. 그럼 우리 한이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도 참 이뻤지. 돌 때 연필을 잡아서 사장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그날 배운 율동을 내 앞에서 할 때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웠지. 그런 꼬맹이가 벌써 커서 초등학생이라니 아줌마는 믿어지지가 않아. 유모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저의 모든 걸 다 챙겨주셨어요. 고민 상담도 하고 친구와 싸웠을 때 속상해서 유모한테 기대서 울기도 하고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겼다고 유모한테 조잘조잘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유모는 엄마같이 편했어요. 사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제 얘기는 들은 채 만 채해서 속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에 수학 100점 맞았어. 그래, 잘했네. 우리 반에서 수학 100점 맞은 애 나밖에 없어. 그렇구나. 전 단지 엄마한테 칭찬이 듣고 싶었는데 엄마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루는 엄마 구두방에 들어가서 보석 박힌 예쁜 구두가 너무 예뻐서 한번 신어봤어요. 거울을 비춰보니 키가 엄청 커져서 신기해하며 웃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구두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한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구두가 얼마짜린 줄 알아? 얼른 벗지 못해? 고함을 치면서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강제로 벗겼는데 중심이 흔들리면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구두에 흠이 안 갔나 그것만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 유모가 와서 한이야, 다친 데 없어? 발목이 부었네. 얼른 치료해야겠다. 저는 유모를 보니까 더 소름이 복받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줌마, 이 구두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저 구두가 몇백만 원짜리라고요. 한이 너! 이 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방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 한이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어린 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넘어지면서 접질렸는지 발목이 부었더라고요. 아줌마가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이 엄마예요. 내가 내 딸 훈육하는 건데 왜 아줌마가 이래라 저래라는 거예요? 지금 도가 지나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모는 저를 얻고 나가서 약도 바르고 찜질을 해줬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한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발목은 괜찮니? 네, 이제 안 아파요. 저 오늘 아줌마 방에서 자도 돼요? 그러자. 오늘 아줌마랑 밤새 수다 떨면서 같이 자자꾸나. 그날 밤 아줌마 방에서 자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 일도 해봤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았어. 근데 지인 통해서 사장님 집에서 유모 겸 가정부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많이 준다길래 오게 되었지. 사장님이 워낙 좋으셔서 명절 때는 보너스도 두둑이 주시고 아줌마 생일 때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참 잘해주시잖아. 이 집에 오면서 아줌마가 많이 행복해. 그렇군요. 맞아요. 아빠는 엄마하고 다르게 정도 많고 따뜻해요. 그럼 아줌마 남편은 뭐 하세요? 아줌마 남편은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지금 수술을 못하고 치료비가 밀려서 곧 병원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든 치료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별말을 다 한다. 아줌마가 열심히 더 돈 벌어야지. 아줌마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돈벌이를 못해서 아줌마 혼자서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행여나 남편 병이 유전될까봐 아이를 안 가지기로 했고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아줌마는 너무 괴로워서 혼자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나 봅니다. 아줌마의 딱한 사연을 듣고 저는 아빠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고 했지? 아유, 그럼 우리 공주님이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 해도 아빠는 따줄 수 있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아빠한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보네. 아줌마 남편이 지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대. 입원비도 밀려서 곧 병원에서 나와야 된대. 아빠가 그 아저씨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난 아줌마에게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수를 주는 고용인이야. 그렇게 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계약에 위반된 사항인 거야. 아빠, 아줌마는 유모 이상으로 날 많이 챙겨주셨어. 가족과 다름없다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내 얘기도 잘 안 들어주고. 내가 얼마 전에 구두방에서 구두 신다가 엄마한테 야단 맞고 넘어져서 발목 다쳤는데도 엄마는 나 아프냐고 걱정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 근데 아줌마가 나 약 발라주고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물로 찜질해줘서 나았어.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빠한테 말해줬어야지. 발목 괜찮아? 아유, 속상해. 아줌마가 빨리 치료 안 해줬으면 많이 아팠을 거야. 다음날 날 박자마자 아줌마가 나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기에 치료를 잘해줘서 다행이었다고 하셨어. 아유, 그랬구나. 아줌마한테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그래서 아줌마 도와달라는 거야. 아빠 돈 많잖아. 아줌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그러면 공부도 더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서 꼭 훌륭한 사람 될게. 그래, 우리 한이가 이렇게 아줌마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하니 아빠 마음이 더 흐뭇하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저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는 아줌마를 불러서 그날 나 치료해준 거 감사했다고, 평소에 나를 잘 돌봐줘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치료비를 넣은 돈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한이가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줌마 도와달라고 어찌나 사정을 하는지 제가 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이야, 너가 정말 그랬니? 아줌마는 놀면서 너무 고맙다며 저와 아빠한테 큰절을 했어요. 사장님, 한이야, 이 은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이가 우리 남편 살렸어요. 며칠 후 아줌마 남편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끝냈고 점차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 무렵 아빠 사업은 더 바빠져서 아빠는 지방 출장이며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거의 안 나가고 출근하자마자 금세 집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출근할 때 정장 차림이 아닌 노출이 심한 화려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향수를 진하게 온몸에 뿌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는 풀고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발라서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우리 제품 거래처인 회사에서 오늘 패션쇼가 있다고 초대받았거든. 거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재벌 사모님들도 오니까 외모에 신경 써야 돼. 엄마, 괜찮니? 네, 엄마는 예쁘고 날씬해서 항상 예뻐요. 그래? 내가 오늘 신경 좀 썼지. 귀걸이는 사파이어가 나을까, 다이아몬드가 나을까? 자,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네, 사모님. 부르셨어요? 귀걸이 2개 중에 어느 게 더 붙이나요? 글쎄요. 제가 보석은 잘 몰라서. 다이아몬드가 낫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노티나지 않아? 아, 나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딱 질색인데. 어린 연예인들 많이 오는데 늙어 보이면 안 되잖아. 아, 왜 그렇게 감각이 없어? 아니다. 내가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봐달라고 한 게 잘못이네. 가보세요. 한이 저녁밥 먹이고 일찍 재우세요. 밤늦게 TV 보게 하지 말고요. 한이 TV 안 보는데요. 책을 워낙 좋아해서 항상 밤늦게까지 책 읽어요. 그래? 한이 TV 안 보니? 몰랐네. 뭐 그럼 됐고. 암튼 늦으니까 애 빨리 재우고 문단속 잘하세요. 한이 아빠 오늘 안 온다니까요. 네, 사모님.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늦는다던 엄마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풀썩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방이 2층이라 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있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나가려는데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강, 어제 무대에서 정말 멋졌어. 무대에서 딱 나를 봤는데 후광이 느껴졌다는 거 진짜야? 바람둥이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누님 진짜 아름다웠어요. 옆에 연예인들 쭉 앉아 있었잖아요. 제 눈에는 누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첫눈에 반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무대 끝나자마자 나한테 와서 술 한잔 하자고 했구나? 난 깜짝 놀랐지. 초면에 술 한잔 하자는 게 사기꾼 같았지 뭐야?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기꾼 보셨어요? 하긴 자기가 그날 모델 중에서도 제일 멋졌어. 나도 사실 한눈에 반했지. 어제 누님과 같이 했던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제 겨우 하루 못 봤는데 벌써 보고 싶어? 나 오늘은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안 돼. 그럼 제가 누님 집 근처로 갈까요? 정말? 그러면 난 좋지. 애들 아빠 지금 해외 출장 가서 이번 주말에 오니까 주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도착하면 문자해. 집에 일하는 직원들 많으니까 그래도 눈에 안 띄게 조심해야 되니까 절대 전화하면 안 돼. 그럼요. 그건 기본이죠. 도착하면 문자 보낼게요. 전화를 끄는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음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엄마가 모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유모 아줌마에게 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빠가 알면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니 엄마는 휴대폰 문자를 보면서 아줌마! 아줌마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없어요. 엄마 어디 나가세요? 바이어와 급한 약속이 생겨서 갔다 올게.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엄마, 오늘도 안 들어오나요? 뭐? 엄마가 맨날 외박한 것처럼 얘기하네? 얘 좀 봐. 비즈니스로 사람 만나다 보면 술도 마시고 출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너 행여나 아빠한테 나 집에 안 들어온 거 얘기하면 혼난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네, 얘기 안 할게요. 엄마는 빨간 하이힐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습니다. 왠지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집 근처라 엄마는 동네 골목 끝에 있는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고 마침 집으로 오던 유모 아줌마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다정하게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댄 엄마를 보며 아줌마는 혹시 몰라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밖에서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걸어서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날 아줌마는 그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사모님, 사장님 안 계실 때마다 계속 외박하고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압니다. 같이 있는 거 찍은 사진이에요. 사장님과 하니 생각해서 빨리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아줌마 미쳤어? 나 미행했어? 이런 걸로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야? 아줌마가 뭔데 내 사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누구보다 사장님 존경하고 한이 사랑하니까 이 행복한 가정이 안 깨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절대 사장님께 말씀 안 드릴 거니까 가정을 지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줌마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줌마의 부탁에도 더 과감하게 그 남자를 만났고 심지어 회사 돈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남자가 엄마에게 옷가게를 열고 싶다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면서 돈을 요구했고 엄마는 그 남자에게 빠져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다 퍼준 겁니다. 회사 장부를 살피던 아빠가 이상해서 비서를 캐물었고 대표님, 사모님이 그동안 대표님께는 비밀로 하라면서 돈을 안 보내주면 저를 해고시킬 거라고 겁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송금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얼마나 준 겁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네? 그게 말이 돼요? 또 뭐 요구한 거 없습니까? 그리고 사모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하고 아파트 계약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아파트를? 이름이 강지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알았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김 비서는 다른 직원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문을 열고 나오니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삼촌이 당황하며 서 있었습니다. 너가 무슨 일로? 형한테 보고할 게 있어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뭔가 심각한 얘기했나 봐? 아니야.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형. 일 봐. 삼촌은 형보다 공부도 많이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고 늘 아빠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매번 하는 사업도 다 망하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회사에 자리 하나를 마련해 임원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쯤 후 아빠는 엄마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 남자 누구야? 아빠는 엄마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아빠는 증거를 잡으려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엄마 뒤를 밟았던 겁니다. 이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모델이에요. 일 때문에 만난 건데 왜 이런 걸 사진 찍었어요? 당신 이상한 상상하는 거 아니죠? 이름은 강지연. 당신이 모델한테 아파트도 하나 사줬다던데 외제차도 사주고 레스토랑도 하나 차려줬더군. 그리고 호텔도 같이 드나들고. 어떻게 나 몰래 딴 남자랑 바람 피울 수가 있어? 여보, 오해해요. 아니에요. 그 남자가 나 스토커한 거예요. 안 만나주면 당신한테 이른다고 겁을 줘서 아파트 몇 차, 가게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이야? 긴 말 들을 필요 없고 변호사한테 다 서류 넘겨놨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네? 이혼이요? 안 돼요.
잘못했어요. 잠깐 만난 거고 헤어질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애는 밥을 먹는지 다쳤는데도 본체만 체하고 외박하고 딴 남자한테 정신 팔려서 우리 딸을 나 몰라라고 내팽개친 게 너무 화가 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는 울며 불며 빌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엄마와 이혼한 후에 아빠는 괴로운지 한동안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유모는 저를 더욱더 챙겨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이 많이 취해서 들어온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거실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고 화분을 깨트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호원이 와서 힘으로 제 앞에서 말렸고 아빠는 저항하면서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빠의 모습에 저는 무서워서 울었고 유모는 저를 꼭 안아주며 한이야, 아빠 무서워하지 마. 엄마와 헤어지고 많이 힘드신가 봐. 한이가 아빠 마음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회사 일은 뒷전이고 매일 술집에 드나들던 아빠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회사 일도 못 볼 정도로 피폐해졌고 심지어 저한테도 고함을 지르며 예전에 그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아빠가 연락이 안 돼서 아줌마와 동네를 찾아다녔고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누워서 자는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 추운데 왜 여기서 자? 전화는 왜 안 받아? 초라한 아빠를 보니 속상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네. 아줌마, 우리 딸 좋아하는 우동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얼른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죠.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고 횡설수설하는 아빠를 아줌마와 제가 부축하기에는 힘에 부쳐서 아줌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사장님 집 근처 공원으로 와요. 사장님 술에 많이 취해서 같이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아줌마 남편이 오셔서 아빠를 부축해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 너가 한이구나. 너 얘기 많이 들었단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그럼 한이 때문에 아저씨 건강해졌어. 너가 사장님께 부탁해서 수술비도 대주셨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아줌마가 엄마처럼 저 잘 돌봐주셔서 가족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가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이쁘니? 아저씨가 한이한테 신세 입었으니까 한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렇게 아저씨는 집에 자주 오셔서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공놀이도 하면서 많이 놀아주셨어요. 같이 햄버거 먹으러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보러 극장에도 같이 갔어요. 예전에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인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빠는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직원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술 마시러 가는 일이 잦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삼촌은 아빠 회사를 가로채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저희 집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이 집을 팔아서 아줌마 아저씨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나 아줌마 아저씨랑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삼촌 집에서 살기 싫어요. 한이야, 우리도 삼촌한테 부탁했는데 삼촌이 안 된대. 한이 착하니까 삼촌 집에서 사랑받으며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힘들 때마다 아줌마한테 전화해. 우리 한이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여보, 한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우리보다 잘 돌봐주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한이야, 공놀이 하고 싶을 때, 햄버거 먹고 싶을 때 아저씨한테 전화해. 네. 아줌마 아저씨, 두 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의 큰 버팀목이었던 아줌마 아저씨와 헤어지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게 계속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지난 날들, 어쩌다 다들 떠나고 저 혼자만 남게 되었을까요? 다시 예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촌은 아버지 재산으로 강남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고 집안 물건도 최고급 명품으로 장만했습니다. 삼촌 집에는 숙모와 사촌 2명이 있었어요. 명절 때도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아 서먹서먹했습니다. 제 또래인 여자애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이 집에 오는 순간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숙모와 삼촌도 제가 못마땅한지 청소며 집안일을 해야 밥을 줬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부엌 바닥에 따로 상을 차려서 먹게 했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에 식은 밥 반 그릇이 전부였어요. 저 숙모,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넌 하는 일도 없이 맨날 밥만 축내니?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너 우리 아니었으면 보육원에 가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야. 이거라도 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 방은 창고로 쓰던 방으로 짐으로 꽉 차서 겨우 몸 하나 놓을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난방을 안 해줘 추위에 떨며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몸이 불덩이인데도 숙모는 해열제를 주며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며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숨죽여 울었고 그럴 때마다 아줌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로 아줌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줌마, 저 한이에요. 어머, 한이구나. 너 연락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내는 건 어때? 삼촌 숙모가 잘해주시니? 네, 절 많이 예뻐해 주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시고 잘해주세요. 저는 아줌마가 속상해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줌마 아저씨는 맨날 한이 걱정만 했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 저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애써 밝은 척 웃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었고 삼촌과 숙모는 제가 돈을 버는 조건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셨어요. 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에 커피 전문점, 편의점, 새벽에 신문 배달까지 여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숙모가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몸은 힘들지만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선생님은 서울대 갈 성적이 된다며 학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셨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가고 싶고 돈 안 벌고 공부만 하고 싶었어요. 평생 이렇게 돈 버는 기계로 살아야 하는 제 처지를 생각하니 막막하고 답답해서 매일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 집에서 탈출하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너 설마 대학 갈 생각하는 건 아니지? 숙모, 저 전교 1등이고 선생님이 서울대 갈 성적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대학교 입학금까지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턴 제 힘으로 살게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법이란다.
아니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아직도 그런 꿈 꾸고 사는 거야? 사실 승무와 삼촌은 사촌 2명에게 비싼 과외며 학원을 보내줬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게 더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 다 했어. 너 미성년자까지만 도리상 돌봐준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너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 너 대학 가면 뭐 먹고 살 거야?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너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당장 밥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빨리 결혼해. 좋은 남자 만나면 너 먹여 살려줄 거 아니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숙모는 아는 지인에게 중매를 부탁해 선을 보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삼촌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도피처로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매인이 말해준 맞선자리에 나가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전 김동훈입니다. 한희 씨 올해 나이가 20살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도 없어서 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가족의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웠거든요. 그러시군요. 전 내세울 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전기수리 기사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기술이 있어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외동이라 어머니 모시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선 여러 번 봤는데 보통 여자들은 어머니 모신다니까 다들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전 어른 모시고 사는 거 좋아요. 가족이 부대끼면서 다복하게 사는 게 좋거든요. 동훈 씨가 많이 효자이신가 봐요. 효자라기보다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피처로 생각한 결혼도 안식처가 되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에 먼지 한 톨도 없이 매 시간마다 청소하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면 치워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제가 하는 집안일은 모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늘 타박을 줬습니다. 너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다지만 이런 기본도 안 배우고 시집을 생각을 했어? 많이 부족하지만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애를 며느리라고 들이니 내가 상전으로 모시게 되었어. 그러게 이 결혼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며느리 좀 예쁘게 봐줘요. 고 하나 다름없이 외롭게 자랐다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저도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불쌍해서 결혼한 거예요? 뭐 사실 이제 와서 못할 말도 없고 다 말할게. 당신 삼촌이 나 가게 하나 차려준다고 돈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뭔 나도 나쁠 거 없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지. 삼촌이 돈을 줬다고요? 그럼 절 돈 주고 당신한테 판 거예요? 에이, 이제 팔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혼수 비용을 줬다. 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돈 때문에 결혼을 한 거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기보다 집안이라는 가정부처럼 대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은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집에서 먹고 논다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밥을 하면 밥솥에 눌러붙은 찌꺼기 밥을 제게 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며 빨래하느라 잠시 쉴 새도 없이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자상하고 성실하던 남편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지고 저만 보면 짜증을 내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다시 삼촌 집에 있을 때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밤에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경마에 빠져 월급을 받으면 경마장으로 가서 다 써서 생활비조차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게 제 탓이라며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휴,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아휴, 너 우리 집에 오고부터 우리 착한 동우가 밖으로만 돌고 저렇게 마음 못 잡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 잡아먹겠네. 아이고. 이때 저는 임신했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면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도 손주 곁을 떠나지 않고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봐도 별 감흥이 없고 온통 도박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남편은 제게 돈을 구해오라며 술 먹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소문 끝에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한이. 한이라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이러고 살고 있어. 뭐하러 왔어? 몇 년 만에 본 딸한테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는 여전하시네요. 저한테 관심 없는 거. 이제 알았니? 저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왔어요. 소문에 엄마가 부잣집 남자랑 재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 돈 많은 남자랑 재혼했었지. 근데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딴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랑 살겠다고 딸랑 이 가게 얻을 돈만 주면서 나 쫓아냈어. 억지로 이혼한 거지. 돈은 오히려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고 싶네. 엄마, 우리 지금부터라도 서로 연락하고 왕래하면서 지내면 안 돼요? 얘가 왜 이래? 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가 알아서 살아. 나 살기도 힘들다고. 돈 줄 거 아니면 가. 엄마, 너무하시네요. 저도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남보다 못한 엄마에게 상처를 입은 저는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이악 물고 살았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맨날 도박에 빠져 외박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지 3개월 후에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저보고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옷가게를 하는 이혼녀를 알게 되었고 결혼하면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해서 저와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울며 불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사정했고 남편은 이혼해주면 아들은 제가 키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혼 안 해주면 아들 데리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살 거라고 겁을 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빈털터리로 쫓겨나 막상 아들과 지낼 만한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방값이 싼 재개발 지역에 산동네 반지하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벽은 금이가 있고 욕실은 곰팡이로 가득하고
단칸방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라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어요. 이혼하고 산동네 단칸방에 쫓겨난 날 서러워서 어린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데 그때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집주인이에요.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뭔가 다급해 보이는 집주인은 빨리 문을 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듣기로는 집주인은 50대 남자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녕하세요.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저 기억 안 나요? 네? 저를 아세요? 정말 저 기억 안 나요? 집주인은 가방에 수억 원이 든 현금 다발을 저에게 주며 나 김순철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집주인은 바로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유모 남편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 집 주인이시라고요? 맞아. 집 계약할 때 내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한 거였거든. 근데 출장 갔다 와서 집 계약서를 보는데 생년월일과 이름이 딱 너잖아. 그래서 바로 뛰어온 거야. 정말 우리 한이 맞구나.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네. 아저씨도 그대로세요.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가워요. 근데 이 돈은 뭐예요? 이 돈 너 만나면 주려고 항상 집에 보관해놨어. 그때 사장님이 주신 수술비에 몇 배를 더 얹은 돈이야. 이 가방을 보면서 매일 기도했어. 우리 한이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야. 안 그래도 아줌마가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얼른 만나러 가자꾸나. 가면서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유모와 유모 남편이 부동산 투자로 엄청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동네 집도 재개발 투자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를 따라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있는 곳은 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아니에요. 아니야, 한이가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핏기 없는 얼굴에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없이 털모자를 쓰고 환히 웃으시는 아줌마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이야, 아줌마가 우리 한이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 너 삼촌 집에 가고 통화한 게 마지막으로 너 연락이 안 되더라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삼촌 집도 모르고 몇 년을 수소문했는데 너 알만한 곳을 다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아줌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오열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널 보게 되어서 여한이 없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줌마가 널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줌마한테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했고 이혼 후 아들과 살고 있다고 하니 아줌마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아줌마 집은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처럼 엄청 큰 대저택이었습니다. 와, 아줌마 엄청 부자시네요. 근데 어릴 때 살던 저희 집과 집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사장님 집에 살 때 우리 행복했잖아. 그래서 너와 함께 지냈던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때 집과 비슷하게 해서 새로 지은 집이야. 마당에 있는 나무며 정원, 집 현관문, 너 있던 2층 방과 거실 다 똑같지? 맞아요. 옛날 집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야.
이제 이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들 이름은 뭐니? 박지훈이에요. 아직 3살이라 엄마라는 말밖에 할 줄 몰라요. 한이 닮아서 똘똘하게 생겼네. 지훈아, 할머니 해봐. 아니지, 할아버지 해봐. 두 분은 친손자처럼 아들을 예뻐해 주셨어요. 아줌마는 저를 만나고부터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은 집에서 가족과 편하게 지내셔도 된다고 하셔서 퇴원을 했습니다. 아줌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세요. 제가 매일 아줌마 소원 들어줄게요. 정말? 내 소원 다 들어준다고 했지? 그럼 첫 번째 소원부터 들어줘. 너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하며 공부 잘했다고 했잖아. 지훈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올해 시험 쳐서 대학에 꼭 합격해. 아줌마도 참, 제가 무슨 대학에 들어가요. 말도 안 돼요. 공부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직 훈이 엄마 나이도 젊고 한창인데.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우리 가족 사진 촬영하는 거. 한이야, 너한테 우리는 엄마 아빠잖아. 지훈이는 내 손주고. 우리 네 식구 가족이 되어서 아줌마는 너무 행복해. 네, 저도요. 두 분 평생 제 부모님으로 모실게요. 사진관에 가서 첫 가족사진 촬영을 했고 거실 벽에 액자를 걸어놓고 매일 보고 있어요. 아줌마, 3번째 소원은 뭐예요? 그건 먼 훗날에 때가 되면 얘기해 줄게. 전 아줌마 바람대로 학원에 등록해서 밤늦게까지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줌마와 아저씨가 하루 종일 지훈이를 봐주셔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죠. 다행히 예전에 공부했던 게 새록새록 떠올라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마치 어릴 때처럼 아줌마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줌마, 나 이번 모의고사에서 학원에서 1등 했어요. 아, 잘 됐네. 한이가 사장님을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 사장님도 유학 가서 공부 잘했잖아. 하늘에서 많이 흐뭇해하실 것 같아. 맞아요. 아빠 살아계실 때 저한테 책도 읽어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셨는데 저 대학교 졸업하면 제 회사를 운영해 보려고요. 그래, 한이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잘할 거야. 아줌마, 나 대학 가고 회사 차리는 것까지 보시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사셔야 돼요. 꼭 아줌마 병 낫게 할 거예요. 나도 병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밥 잘 먹고 잘 쉬고 노력할 거야. 우리 지훈이 장가 가는 것까지 봐야지. 그해 겨울 전 수능 시험을 치렀고 제가 가고 싶었던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너무 좋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 많았어. 아줌마 소원 들어주느라고 정말 이 악물고 공부한 거 알죠? 병원에서는 아줌마가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다고 했지만 그 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을 저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한이야, 이제 내 3번째 소원을 말해야 될 것 같구나. 내 마지막 소원은 내 명의로 된 10층짜리 건물 받아줘. 그 건물에서 너 회사 차려서 지훈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잘 해낼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줌마와 아저씨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하신 건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너랑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줌마 소원이니까 꼭 받아줘. 건물 이름도 일부러 한이빌딩으로 지었어. 처음부터 건물 주인은 너야. 그렇게 아줌마는 마지막 소원을 말하고 며칠 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딸, 엄마도 많이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아줌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엄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겐 엄마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재화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대표가 되자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머리는 산발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건물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내 딸 만나러 왔다니까 왜 안 들여보내줘? 유한이 이 회사 대표가 내 딸이라고! 저는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가 힘들 때 엄마를 찾아갔을 때 엄마가 저를 거부했던 것처럼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처럼 저와 아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제가 일로 바쁠 때면 제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지훈이와 놀이동산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